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얘기 하시죠. 반일 감정력이 있다 하고 그 얘기 하셔요. 이길 수 있느냐 우파가 총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당 쪽으로 뭉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방법을 어떻게 뭐 보세요? 가장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총선. 때는 네, 뭐 어쩌고저쩌고 있겠지만 일단 뭐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죠. 네, 무조건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정치를 뭐 제가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너무 최선을 생각하다가 선을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모습을 기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거 자유한국당은 그 최선에 안 맞으니까 표 못 주겠다 이래 버렸다가는 선도 추구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8개월이 남았을 때는 일단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힘을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좀 봅니다. 네.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네. 최선은 뭐 나중에 선거 이긴 다음에 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자유한국당도 좀 변하고 네네. 그다음에 통합의 노력도 해서 최선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만 일단 급한 거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네네. 그러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겨야지. 네, 아쉬운 점도 굉장히 좀 많죠. 지금 보는 거 하는 걸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왜 저렇게 할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생각했었을 때는 중도층을 좀 잡겠다라는 뭐 전략에서 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중도층을 잡기 위해 가지고 좌클릭을 해서는 총선을 이기기가 힘들지 않을까. 보수적인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지금 이 반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프레임을 새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되면 프레임만 끌려다니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일 이거 같은 경우도 너네는 친일 집단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뭐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케 뭐그 마시러 가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당 내에서 정확하게 이제 목소리를 좀 내줘야 그런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국민들이 좀 호응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스탠스를 더 보수로 가져가야 네. 이길 수 있지. 지금 저 중도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친다.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20%대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좌파 쪽에 있는 대깨문들이야 뭐 좀 지능 수준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만하다고 해도 보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대깨문들 생각해가지고 자꾸 좌클릭하려고 하다 보면은 보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표를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어지니까 좀 정확하게 보수적인 색채를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명하게 네네.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한 보수의 어떤 뭐 안보라든지 그쵸. 경제라든지 이거를 네네. 그리고 문재인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거를 그죠? 지금 네네. 나라를 살리는 보수 우파의 정책을 조금 더 어필을 하고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화당과의 이게 이제 문제인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내분 싸움으로 지금 복잡해서 거긴 뭐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참 우리 공화당은 세력은 작지만 지지율은 작지만 강력한 그 말에 응징력이 있단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 2년 이상 하는 거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연대라고 그럴까?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선거에 우리 보수 우파가 유리할까요?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좀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현실적인 평가를 떠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상징성은 굉장히 좀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탠스처럼 그냥 단순하게 친박은 무시에 대한 그런 경향으로 가서는 조금 총선에서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내년 총선을 생각했었을 때 총선 한 달, 두 달 전쯤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쯤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말에 따라가지고 분명히 보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한 그 우리 공화당의 그 지지율을 보고서 이거 뭐 몇 프로 안 되네,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총선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오적, 최소한 그 오적은 제거를 해야 이 합당이든 뭐든 연대든 한다는 건데, 그걸 무조건 한국당에서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한 62명이었나요? 예, 그때? 62명. 네, 62명은 일단 반드시 사과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분명히 자기들이 모시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모시던 주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런 탄핵에 행동은 표를 던진 거.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저는 그거는 아무리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건 정말 속죄하지 못할 죄인데, 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야,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냐,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현도 안 하고 어떻게 사과 표현도 안 하냐.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뭐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헌법이 안 되는 그쵸? 건데. 네. 그렇게 이제 뭐 반헌법적인 거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냐,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분노의 감정이 지금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그때 이제 그 당 대표 나왔을 때도 오세훈 그 후보가 그 변희재 대표의 그 태블릿 PC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을 때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무슨 거부하는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당시도 1심밖에 안 나왔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마치 이제 그냥 변희재 대표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과정에서 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그 이후에 입장 표명한 게 조선일보인가 아마 중앙일보였던 것 같은데,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던 게 단 것 같은데, 그 인터뷰에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조금만 제대로 얘기를 해주시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내가 문재인은 못 찍겠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내가 힘을 주겠다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그냥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듯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야, 이런 얘기를 좀 기성 정치인들이 좀 이 젊은 유튜버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처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잘못했다는 그 입장 표명은 네. 이거 62명은 네. 하고, 그러다 60명 다 자르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 그게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는 뭐 제대로 하겠다든지,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뭐 속아서 잘못된 거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그거를 그쵸. 황교안 리더십이 그걸 이끌어내야 된다. 그쵸. 본인 스스로도 조금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면서 자,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이런 건 우리가 반성을 하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과의 어떤 통합 노력을 하고, 그쵸. 그리고 네. 친박도 또 일정 부분 살리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또 분명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의 어떤 힘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친박을 예를 들어서 다 쳐낸다면은 그것도 또 반하니까, 그렇다고 친박들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막 도장 찍어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또 우리를 친박이니까 밀어달라, 이것도 또 그렇죠.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명쾌하네요. 그렇게 우리 황교안 대표도 리더십을 이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거고, 이걸 이끌어내면, 그죠? 그러면 이제 보수 통합도 자연적으로 그게 선거 연대가 되든 뭐 합당이 되든 이게 되는 건데, 이걸 이끌어내지 못하면 또 뭐 네가 잘났니, 네가 배신자니, 이것도 이러면 결국 저쪽만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표 차이, 몇백 표 차이로 수도권 갈리는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공화당에서 예를 들어서 2000표, 3000표 가져가면 그 떨어지면 더불어민주당만 지난번 창원 선거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큰 숙제네. 이거 황교안 네. 대표가 풀어야 되네. 네네. 야. 지금 중도를 뭐 잡겠다라고 좌클릭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풀어내셔야 되겠네요. 그 어저께 제가 술을 먹는데 그 거기 이제 일행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워도 한국당.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 봤어요? 전 못 봤어요. 맞아요. 그거 젊으니까 우리 나이 또래는 이제 다 아는데 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아주 그 영화가 히트친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아까 얘기한 대로 최선은 없는 거야.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최선은 없지만 차선 아니면 그 밑에 뭐 차선이라도 그래도 미워도 보수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한국당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수를 사랑하는 그 친구도 이제 보수인데 보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근데 그런 마음을 근데 잘 담아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얘기한 대로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그렇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지. 입 싹 씻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네네. 그 말씀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수 우파가 그런 게 잘 돼서 내년 총선에 이길 걸로 보세요? 아니면 어려울 걸로 보세요? 현재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아까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황교안 대표가 잘 생각을 해줘야 그래야지 좀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8개월이 이제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네. 금방 오는데 그러면 그 전에 관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공천할 때 이게 또 공천에 대해서 못 받은 사람들 또 난리치고 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또 산 넘어 산이 이제 우리 공화당과의 또 바른미래당 일부와의 이게 잘 연대가 안 되면 이게 또 본선에 가서 또 석패하는 데가 여기저기 막 얼마나 아까워서 땅을 치는 데가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창원처럼 나오면 안 되는데 게다가 또 결정적인 게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선거 개표기 그거 불안하다고 못 믿겠다 하는 젊은이들이 많던데 송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개표기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자개표기. 찾아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입장을 좀 내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분명히 그런 염려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운 게 저짝 애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잖아요. 지금까지 쫙 보면은 그쵸, 네. 아까 얘기한 명박산성 그랬지, 또 촛불 때도 그랬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가짜 뉴스에 막 이렇게 뭐라고 대호 단합하고 막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때 그 촛불 때 보세요. 무서워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네. 무섭게 그냥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짓이든 못하는데 전자개표기 이것도 장난 드루킹 같은 게 그 걸려서 드루킹이지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여론 조작에 개표기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참 그 걱정이 선거도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런 거 이제 다 막으려면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원수가 좀 많아져야 이게 뭐 좀 힘이 되고 되는데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우리 우파 시민들이라도 발런티어가 나와서 최소한 각 투표소 있잖아요. 투표소는 우리가 시민 감시단이 휴대폰 껴놓고 네네.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는지 네. 진짜 감시를 해서 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이건 부정선거까지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으니 이게 근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네. 반일 운동 지금 벌이고 있는 거 보면은 무슨 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할지 네. 모르니까.